자, 앱에 이렇게 생긴 애고, 그 다음에 뭐 이 시작창은 그냥 새 프로젝트 그냥 눌러주면 되고, 자, 앱에 이렇게 생겼죠. 자, 보면은 그 프리미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프리미어 옛날 원시 버전 같이 생겼어요. 그거 한 가지 차이점이,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랑 그 비디오랑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에펙은 사운드나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다 그냥 요 레이어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 차이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옛날 프리미어가 약간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가져오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 창에 항상 뭔가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해서 요 컴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 창에서 확인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 효과 컨트롤 창이 완전히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거기서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에펙은 이 타임라인 안에서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애프터 컨트롤 창, 효과 컨트롤 창 이게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짜 요 효과 낼 때만 주로 쓰고요. 보통 뭐 움직이거나 뭐 이런 거는 다 요 타임라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대충 이해가 될 텐데, 이제 용어가 좀 차이가 나는 게, 프로젝트는 똑같은데 그 프리미어에서는 이 타임라인을 시퀀스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애프터 이펙트는 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미어는 그 장면 편집을 위주로 하니까 시퀀스라고 이름을 정해진 거고,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조합해서 모션 그래픽을 하는 거니까 이름을 컴포지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용어적인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프로젝트에서 모든 소스를 가져와서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하면 요 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비슷해요. 그래서 프리미어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면 에펙은 뭐 크게 걱정 없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능을 복잡하게 하다 보면 별의별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에펙이 생긴 건 좀 원시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기능으로 따지면은 뭐 무궁무진해요. 근데 여기서 에펙에서 많이 쓰던 기능들이 프리미어로 많이 넘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로도 웬만한 이펙트 작업을 할 수 있긴 있는데, 그래도 에펙에서 하는 것만큼은 안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스를 가져오면 일단은 제일 간단하게 생긴 마티스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마티스를 불러오면, 자, 이렇게 PSD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창이 떠요. 요게 옵션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푸티지는 우리가 애써 나눠놨던 걸 다 이미지 하나로 붙인다는 얘기니까 이건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컴포지션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레이어를 둘 다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를 살려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잘라낸 레이어 크기대로 그 크기를 잡아서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화면 HD로 작업을 했으면 HD 사이즈 레이어 하나하나가 HD 사이즈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우리는 이걸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나중에 이펙트 많이 넣을 때 쓸 때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요 레이어 크기 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당연히 편집 가능한 레이어 스타일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보면 이렇게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주고, 프리미어에서 시퀀스에 해당되는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스들은 이렇게 폴더로 돼서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컴포지션, 이렇게 생긴 게 컴포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들은 그 특유의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게 포토샵 파일이니까 PS 아이콘으로 되어 있죠. 컴포지션. 그러니까 원래는 컴포지션 이렇게 오른쪽 키 눌러서 새 컴포지션 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전 설정 보면 이건 HD 사이즈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죠. 1080
가로가 1080, 1920, 1080, 29.97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속시간, 영문은 듀레이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똑같이 여기 프레임, 초, 분, 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6초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컴포지션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거는 마지막에 했던 작업의 시간으로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했던 게 지금 마지막에 했던 게 6초짜리였기 때문에 지금 6초로 이렇게 잡아와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레이어 이름대로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6초만 돼 있어요. 지금 시간은 여기 표시돼 있어요. 6초짜리 영상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총 한 20초 정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요거에 또 프리미어랑 차이가 있는 거죠.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스를 갖다 놓으면 시간이 계속 무한정으로 늘어나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컴포지션, 새 컴포지션 할 때는 새로 만들 때는 새 컴포지션, 지금 현 컴포지션을 조정할 때는 타임라인을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 설정을 눌러주면 여기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이즈가 다른 건 나중에 우리가 HD 사이즈로 다 불러올 거니까 요거는 상관없이 그냥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20초 정도로만 바꿔줘요. 20초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는 마지막 것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지금 보면 요거 타임라인에 시간만 늘린 거지 원래 만들어졌던 이미지는 여기서 끊기죠. 6초에서. 그러면 뒤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맨 뒤로 가서 이것도 똑같이 프리미어처럼 그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줄어들고 플러스 해주면 타임라인이 늘어나고 똑같아요. 이건 프리미어랑. 자, 그래서 20초 뒤로 가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되는데 끝을 잡고 이렇게 중간을 잡으면은 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이 끝을 잡으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단축키가 있어요. 여기까지 한꺼번에 늘리는 게 Shift 눌러주고 전체를 잡은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단축키가 뭐냐면 이거 있죠? Alt 누르고 얘가 시작점 얘가 끝점이에요. 프리미어도 요걸로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맨 끝으로 가서 Alt 눌러주고 대괄호 이렇게 해주면 요까지 연장이 다 됐죠. 끊어줄 때도 똑같아요. 한 10초부터 시작을 할 거다 이 레이어는.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고 Alt하고 시작 대괄호 해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단축키로 시작점 끝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 제일 쉬운 눈꺼풀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효과 컨트롤에서 프리미어에서는 효과 컨트롤에서 모든 컨트롤을 했는데 이펙트 컨트롤을 했는데 여기는 여기 밑으로 내리면 밑에 다 있어요. 변형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눈만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이 가운데 스크롤 마우스 스크롤로 이렇게 밀어주면 확대가 돼요. 화면이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스크롤을 클릭하면서 당겨주면 이렇게 이동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비게이션을 잘 안 써요. 이런 이 마우스로 가볍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스크롤로 이렇게. 이게 근데 그 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스크롤이 없어가지고 여기 조금 불편해요. 맥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눈이 그 눈 깜빡이는 거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그냥 얘가 있다 없다 이걸로 깜빡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있다 없다를 해줄 수 있는 게 불투명도, 어퍼서티, 불투명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을 뜨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한 1초쯤 갔을 때 항상 시간 여기 표시가 보입니다. 1초쯤 갔을 때 스톱워치를 눌러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포인트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모션 그래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눈 깜빡임은 한 프레임 정도만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해도 충분히 표현이 되니까 한 프레임 단위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프레임으로 이동을 할 때는 여기서 보면 요 미리 보기에 보면 이렇게 한 프레임 커서로 이동을 해줘도 되고, 요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하고 화살표, 좌우 화살표로 움직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프레임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한 프레임만, 지금 1초 01이죠. 한 프레임만 이동을 해서 100%.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해당 포인트로 갈 때는 얘로 이동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초 1프레임이잖아요. 여기에서 3프레임 정도만 이동을 해서 하나, 둘, 3프레임 정도만 이동을 해서 100% 유지를 하려면 요 가운데 걸 클릭을 해주면 포인트가 하나 생겼죠.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뜬 거 유지, 한 프레임 지나갔을 때 딱 감은 거, 그 다음에 3프레임까지는 유지,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떠야 되니까 얘를 복사해주면 돼요. 복사할 때는 얘를 클릭해주면 파란색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 라인이 있는 쪽에서 컨트롤 V 해주면 이렇게 붙죠. 그러면 깜빡 이렇게 한 게 되죠. 깜빡 이렇게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지금 한 프레임만에 얘가 딱 눈을 뜬 거잖아요. 근데 얘가 사이가 만약에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돼요. 징그럽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딱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더 빨리 하려면 얘 사이를 좁혀주면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깜빡이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얘를 복사하면서 쓰면 돼요. 요 4개를 다 복사를 해야 돼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쯤 갔을 때 컨트롤 V 해주면 깜빡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좀 간격 떨어져서 이번에는 깜빡 컨트롤 V, 이 정도 떨어져서 컨트롤 V, 그러면 깜빡 이렇게 되죠? 그러면 깜빡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끝에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플레이는 스페이스 바입니다. 깜빡 이런 식으로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까지 이제 눈꺼풀은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상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상체를 잡아주면 여기 중심축이 보이죠? 얘를 그대로 회전을 주면 얘 기반으로, 요 중심축 기반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러니까 중심축을 바꿔줘야 돼요. 중심축을 바꿔주는 거는 얘를 쓰는 거예요. 기준점 도구 얘를 잡아주고 중심축을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회전을 해주면 이렇게 문제가 없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움직임을 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요 눈꺼풀이 있는 쪽으로 가봅시다. 눈꺼풀이 있는 쪽으로 가면 눈은 감겨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회전을 주면 어떻게 돼요? 눈은 까풀은 그대로 있고 회전은 이렇게 가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눈꺼풀이 얘를 따라다녀야겠죠? 그러면 따라다니게 하는 거는 여기 보면 골뱅이 같은 거 있죠? 골뱅이 같은 게 눈꺼풀이 얘를 따라다녀라. 그러면 골뱅이로 이렇게 얘를 잡아주면 링크가 돼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대로 이제는 따라다녀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드래그해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찾아도 되고. 이게 되게 레이어가 멀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레이어가 몇 개 안 되지만 막 수십 개 작업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레이어 이름을 찾아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레이어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든가. 이게 만약에 상위 및 링크가 없으면 여기서 오른쪽 키를 눌러주고 열에서 찾으면 돼요. 상위 및 링크. 자, 그러면 얘를 움직여 봅시다. 그래서 시작을 해줄 때 얘가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움직일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시작. 그 다음에 1초쯤 갔을 때 약간 요 정도. 4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초쯤 갔을 때 2초쯤 갔을 때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복사. 여기 2초에 가서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살짝 아쉬운 게 얘가 떡 이렇게 좀 각지게 끊어지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얘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체를 잡아주고, 전체 키프레임을 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키프레임 하나로 가서 오른쪽 키를 눌러주고 키프레임 도움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서 천천히 들어오기 나가기, 요게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라서 F9 단축키를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클릭을 해주면 요거 자체가 바뀌었죠. 지금 키포인트 자체가, 키프레임 자체가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그쵸? 요거를 그래픽으로 보면, 자, 지금 약간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는 이렇게 각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둥글게 벡터 이미지처럼 이렇게 둥글게 바뀐 거예요. 요 그래프 형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좀 고급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만지지 말고, 자,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임이 완성이 됐어요. 됐죠? 그러면은 얘는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리 부는 소년. 똑같이 레이어 크기 유지로 불러오고 확인.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아까 만든 레이어대로 이번에는 20초로 제대로 들어왔죠. 이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20초였기 때문에 얘도 20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절할 필요가 없겠죠. 20초에 맞게 들어왔으니까. 자, 얘도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눈꺼풀부터 해봅시다. 눈꺼풀 여기 얘도 한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불투명도가 빵! 눈 뜬 상태에서 그 다음에 스톱워치 체크, 그 다음에 한 프레임만 이동해서 100%, 그 다음에 세 프레임 이동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면 얘를 체크, 이 정도 유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프레임만 이동을 해서 빵 퍼센트, 그러면 눈 깜빡 이렇게 된 게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얘도 깜빡깜빡, 그러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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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너무 자주 깜빡이나? 사이를 좀 벌려주면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V 이렇게 해주면 깜빡임도, 얘도 이 깜빡임도 완성이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손가락은 두 개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한 요 정도쯤 왔을 때 이번에는 위치, 얘가 위아래로만 움직일 거니까 위치 두 개를 체크를 해주고 요 위치 유지, 그 다음에 손가락을, 그래도 얘도 빨리 움직이는 편이니까 얘도 한 3프레임만 움직입시다.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손가락을 아래로 낮추고 두 번째 손가락은 위로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됐을 때 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정도만 이동을 해서 원래 위치로 복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또 하나 둘 셋 원래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움직여주고 유지, 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면 돼요. 그러면 처음하고 지금 똑같죠?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편의상 얘도 유지 이렇게 해주고, 얘를 좀 살짝 벌리는 게 낫겠네. 쉬프트를 누르면서 얘를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스냅이 딱 먹어요. 쉬프트를 누르면서. 이게 좀 어색하다. 살짝 유지를 하고 얘가 와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를 반복을 하면 대충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반복을 할 때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잡아버리면 얘가 키프레임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가 복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키프레임 복사할 때는 한 레이어씩 해줘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손가락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상체를 움직이면 되는데 얘도 기준점이 허리로 와야겠죠?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서 기준점을 허리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상체도 회전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문제는 얘도 그냥 움직이면 손가락이나 눈꺼풀이 안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눈꺼풀도 상체에 링크, 손가락도 상체에 링크, 마지막 거는 이런 식으로 링크. 그러면 얘가 눈 감았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눈 감은 것까지 회전을 시켜주면 따라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얘도 회전을 시켜 봅시다. 이렇게 4초 정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얘도 1초, 마이너스 2초,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얘도 이렇게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V. 이거 당연히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긴 있는데 처음부터 그거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단축키, 부드럽게 해주는 단축키, 요거 F9 있었죠? F9로 천천히 들어오기 나가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되죠. 됐죠? 요 두 개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비까지 해봅시다. 나비 마찬가지로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해주고 나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 해주면 나비는 아까 이름을 안 바꿔갖고 그냥 레이어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아차차차, 우리 저장합시다. 저장. 맨날 까먹어. 저장 바탕화면에 만들어놨던 자, 저장해두고요.
나비도 이렇게 왔는데 나비는 조금 다른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일단은 지금 얘가 몸체니까 몸체는 안 움직일 거고 얘 두 개를 움직일 건데 일단 내려보고 둘이 동시에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어쨌든 중심부터 일단 바꿔봅시다. 중심을 얘 중심은 여기겠고 얘 중심은 여기겠죠. 그래서 얘도 움직일 건데 근데 얘는 나비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앞뒤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Y축, 이게 X축이면 앞뒤, Z축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3D죠. 3D처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 상자 모양의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면 자 봐요. 요 회전 지금 이렇게 하나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개씩 X축, Y축 이렇게 두 개씩 돼 있는데 3D를 해주면 Z축이 다 추가가 돼요. 그죠? 3개로 바뀌었죠? 비율도 3개. X, Y, Z. 그 다음에 아까 회전이었던 거는 방향, 그 다음에 X, Y, Z 회전으로 바뀌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면 되냐면 X축, 이 X축 움직임이면 그냥 보여주면서 할게요. X축 움직이면 이렇게 축이니까 그거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Y축은 이 기준이니까 이렇게 움직였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겠죠. 근데 이거 좀 틀렸다. 얘를 더 가까이 와야 돼. 그래서 이게 맞는 방향이죠 지금. 그 다음에 설명하는 김에 Z축은 앞뒤의 축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방향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 두 개로 쪼개진 이유는 좀 복잡한 작업하면 알게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걸로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Y축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처음에는 날개를 좀 아래쪽으로 내리는 걸로 시작을 해봅시다.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편의상 얘는 플러스 50, 얘는 마이너스 50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스탑워치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한 15프레임 정도 움직여서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아니야 50 더 가야지.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80이라고 합시다. 이건 그러면 수치로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얘는 80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15프레임이었으니까 1초에 가서 얘를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된 게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서 해주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확인. 얘를 조금 느리게 하고 싶거나 조금 빨리 하고 싶으면 이 간격을 줄이면 되잖아요. 만약에 빨리 하고 싶으면 얘를 일일이 이렇게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귀찮죠. 한꺼번에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전체를 잡고 이럴 때는 두 개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두 개의 키프레임들을 다 잡고 그 다음에 Alt를 눌러주고 이렇게 줄여주면 비율대로 이렇게 줄여들고 늘어들고 그래요. 살짝만 줄입시다. 조금만 빨라지게.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됐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잡고 F5 해주면 이렇게 나비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피리부는 소년 됐고요. 마티스 됐고요. 그 다음에 나비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데 모아야 돼요. 한데 모으는 거는 우리가 프리미어에서도 시퀀스에서 불러올 수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컴포지션을 새 컴포지션 안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 영상의 컴포지션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새 컴포지션. 그리고 얘는 우리가 작업하는 사이즈대로 1920 1080. 그랬더니 프리셋에 이게 있었어요. HD 1080 29.97 29.97 그 다음에 20 지속시간. 요거는 하여간 마지막에 작업했던 컴포지션의 사이즈 길이대로 이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확인을 눌러주면 새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죠. 얘는 편의상 맞추기로 해주면 여기 전체 보기가 돼요. 자, 그래서 세 개 다 불러와 봅시다. 그리고 컴포지션을 만들 때 이 이름대로 프리미어도 시퀀스 이름대로 동영상을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나중에 바꿔도 되지만 요 컴포지션도 미리 이름을 정해두면 요 이름대로 동영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 피리춤 만들어졌죠. 컴포지션. 여기 안에 이 타임라인 안에 기존 거를 넣어 봅시다. 일단은 피리 부는 소년 가져와서 대략 위치를 한 이 정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마티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비도 일단 불러와 볼게요. 근데 나비가 맨 위에 올라가야 되고 피리 부는 소년이 제일 뒤로 와야겠네요. 그래서 크기 조정을 다 해주면 되겠죠. 이거 다 단축키가 있는데 그냥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단축키 너무 한꺼번에 얘기를 많이 하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나비 요만하게 마티스 이 정도 잡아주고 비율 이 정도 잡아주고 일단 시작은 이 정도 나비는 시작을 한 이 정도 비율 회전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비는 위치, 비율, 회전 다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티스는 위치, 비율 움직일 거고 피리 부는 소녀는 위치, 비율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면 일단은 플레이를 해보면 앞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 다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미어랑 다르게 컴포지션 움직임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건 렌더링이 된 거고 자동으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시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빨간색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점점 복잡한 거 작업할수록 이 빨간 게 떠요. 그래서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플레이하는 거는 이 시간을 믿으면 안 돼요. 렌더링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프리미어는 무조건 시간대에 얘를 해상도를 떨어뜨려서 시간을 맞춰주는데 에펙은 얘를 완성하느라고 시간을 늦춰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 정도 왔을 때, 한 10초 정도 왔을 때, 마티스, 얘가 이 정도 오고, 위치가 한 이 정도 오는 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소녀는 좀 가까이 와서 이 정도로 위치를 하는 걸로.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갔을 때는 제자리로 갑시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로. 서서히 가까이 왔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로.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소년에는 흐림 효과를 살짝 줍시다. 가우시안 흐림 제일 많이 쓰는. 그래서 여기 효과 컨트롤에서 해도 돼요. 이펙트 넣을 때는 여기서도 해도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 있으니까 살짝 흐리게, 살짝 흐리게. 그 다음에 요 가까이 왔을 때는 원래대로. 그 다음에 멀리 갔을 때는 조금 더 흐리게. 크기도 좀 작게 바꿀까요? 그래서 가까이 오고 멀리 가면 흐려지게.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잡고 F9 천천히 들어오기 나가기. 얘도 F9 똑같은 위치에 가긴 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는 걸로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나비는 한 이 정도 왔을 때 얘가 크기도 이 정도 회전. 요 중간쯤에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벡터 이미지 이동하듯이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픽으로.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너무 머리 가까이 가니까 얘는 살짝 낮춰서. 이렇게 지금 실시간 아니라고 계속 떴죠. 자, 그 다음에 나비는 하나만 하면 좀 서운하니까 하나를 더 할게요. 그래서 나비 하나 더 갖고 오고,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얘는 아예 밖에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위치, 회전, 비율 다 체크해주고, 위치 맞을 때 비율을 좀 크고. 얘도 중간쯤에 살짝 이렇게 갔다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실시간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백이 지금 블랙이잖아요. 근데 물론 컴포지션에서 백을 다른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색깔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요거는 가이드 색깔이고 출력을 해보면 블랙으로 나와요. 이게 왜냐면 이게 뚫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가이드 하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해준 거지. 그래서 블랙으로 출력을 하면 블랙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색깔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 단색을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키 새로 만들기 단색, 단색으로 해서 색깔을 정한 다음에 확인,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주고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 색깔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영상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운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아무 사운드를 하나 넣을게요. 이거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사운드를 일단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운드를 해주면 이거 구분이 안 간다고 처음에 설명을 했었죠. 사운드 레이어 구분이 따로 안 돼 있어요. 그냥 같은 레이어처럼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래서 파형들 보면 이렇게 파형이 들어온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움직여줘서, 그 다음에 끝날 때는 부드럽게 끝나야 되니까 오디오 레벨 체크해주고 끝에서 이렇게 되게. 그러면 전혀 안 어울리는 아무 음악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름 쓰려면 텍스트, 자 여기다가 T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빈 데다가 일단 텍스트를 하나 클릭을 해주면 요 빈 텍스트 하나 생기니까 여기다 이름을 써요. 글씨체는 여러분들은 이쁜 거 쓰세요. 이것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문제 안 될 걸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얘도 밑에를 내려보면 여기에 다 옵션이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크기는 좀 줄이고. 자, 그래서 얘도 자, 불투명도 보기, 그 다음에 흐림 효과 하나 넣을게요. 효과, 그래서 처음에 흐리고 안 보이다가 포커스가 맞으면서 글씨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잡아주고 2초까지의 완벽한 텍스트가 나오게,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이 시작할 때 시작할 시간으로 가서 흐림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빵으로 주면 얘가 이렇게 오면서 글씨가 이렇게 되는 게 나오는 거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움직임도 주면 먼저 완성된 거에다가 체크를 해주고요. 비율하고 위치, 그 다음에 비율, 위치도 이렇게 잡아주면 형성이 되면서 글씨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 2초 정도, 2, 3초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그냥 불투명도로 아웃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냥 계속 잡게 해주면서 없어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얘를 뒤로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텍스트까지 넣는 방법까지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 백이 밋밋하니까 백도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효과, 색상 교정에 색상 균형, 여기에서 시작할 때 여기서 작업을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색조를 처음에 스톱워치 여기다 해줘도 똑같아요. 여기 효과를 보면 여기 뭐가 들어온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 얘를 색조를 이렇게 돌려주면 색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이쪽이 몇 바퀴 돌리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바퀴만 돌립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색이 바뀌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주고 컨트롤 S 저장해주고 얘를 동영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프리미어에서는 완벽한 자체 렌더러가 있는데 에펙은 자체 렌더러에서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하면 미디어 엔코더 우리가 그 프리미어에서 했을 때 동시에 여러 개 출력을 할 때는 미디어 엔코더라는 걸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펙은 꼭 그거를 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 때 여기 보면 컴포지션 얘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타임라인을 얘를 활성화 시켜주고 지금 파란 라인이 활성화예요.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에서 렌더링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옛날 거고 이게 미디어 엔코더로 이 지금 작업한 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적판을 깔고 있으면 얘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연결됐다고 치고 설명하고 이것도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미디어 엔코더 대기열의 추가를 클릭을 해주면 미디어 엔코더가 이렇게 떠요. 자, 그러면 뜨면서 지금 작업했던 게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H264의 소스 일치, 중간 비트율, 정소율 이거 똑같아요. 소스 일치, 중간 비트, 전송률 프리미어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저장 위치만 클릭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고 렌더링을 눌러주면 여기 녹색 화살표 렌더링을 눌러주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렌더링이 돼요. 지금 이펙트를 좀 꽤 넣었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자, 동영상 자, 이렇게 동영상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미디어 엔코더와 연결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미디어 엔코더가 없다고 떠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링크가 안 되면 자, 컴포지션에 아까 요거 미디어 엔코더 연결하는 거 말고 렌더링 대결의 추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원래 애프터 이펙트 엔코더인데 여기에서
여기 이게 이제 출력 모듈, 여기에서 이제 포맷을 정하는 건데 여기에 H264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AVI 해주고 이게 옵션이거든요. 옵션에서 그냥 none으로 해서 무압축으로 일단은 렌더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만 세팅하면 되거든요. AVI 형식은 무압축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장 위치예요. 저장 위치 파리튬 AVI 저장을 해서 여기 렌더링을 눌러주면 이렇게 렌더링이 끝나면 자 20초짜리 했는데 무압축으로 렌더링을 하니까 3.47기가가 나왔어요. 자 MP4인데 MP4는 8기가도 안 되는 것 같다가 3.47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압축으로 하면 물론 영상은 완성이 되긴 했죠. 근데 플레이도 잘 안 될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죄송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빅스비가 자 그러면 이거를 웹하드에 올리면 난리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두 가지. 미디어 엔코더가 깔려는 있으면 미디어 엔코더로 얘를 그냥 미디어 엔코더를 따로 열고 얘를 일로 불러와서 여기서 H264 소스 일치 중간 비트 전속률 그렇게 렌더링을 하든가 아니면 미디어 엔코더 자체가 안 깔려 있다 그러면은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프리미어를 아예 열어서 프리미어에 불러와서 얘를 프리미어는 자체 렌더러가 있잖아요. 내보내기 미디어 여기서 중간 비트 전속률 그래서 저장 내보내기 이렇게 해주면 자 다시 원래 사이즈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8메가 이하 7.73메가 짜리 영상으로 다시 완성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절대로 얘를 과제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완성을 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소스로 그냥 과제를 하지 말고 여러분 그림 중에서 여러분 그렸던 그림들 중에서 움직일 만한 요소들을 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30초 이내, 20-30초짜리 그렇게 하나 과제를 한번 해봅시다.